SBS 뉴스입니다. 일본이 예고했던 대로 어제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부품과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며 WTO 규범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아베 총리가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보복적 성격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NSC는 또 일본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WTO 제소는 물론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세계 품목은 물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자립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부품, 소재, 장비 관계 차관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상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제한 조처를 한 품목은 레지스트, 브라폴리이미드, 브라수소 등 3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기술이 확보된 품목은 유동성 지원을 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온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징용공 문제에 대해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어젯밤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는 한국 정부의 재차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한국 측 자세를 비판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웃 국가끼리 여러 문제가 일어났지만 한일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종지부를 찍었다며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전국 1,800여 개 학교에서 급식 차질이 예상됩니다. 협상에 진전이 없어 노조는 오늘까지로 예정된 파업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업 이틀째인 어제는 노동자 17,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1,70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1,584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집계한 결과 비정규직 직원 15만 1,809명 중 11.4%인 17,342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콘카운티 리지크레스트에서 현지 시간 오늘 오전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질조사국은 미 서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33분, 진원의 깊이가 8.7km로 비교적 얕은 강진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진앙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동쪽으로 24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인명 및 재산 피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4개월 된 어린이집 원생을 1시간 반 동안 덮개 의자에 가두다시피 앉혀놓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이모 씨와 교사 2명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대구, 경북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4도까지 올라가겠고 홍천은 35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오전 10시를 기해서 폭염경보로 강화됩니다. 올 들어 첫 폭염경보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전남 지역의 오존 농도는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나쁨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2도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